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심리적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도 요청되고 있는데요. 하이패밀리가 이와 관련한 사역을 마련했습니다. 김양숙 공동대표 모시고 관련 내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이 하이패밀리가 그동안 가정사역과 상담을 정말 열심히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이제 직접 만나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게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좀 사역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진행되는 모든 콘텐츠들은 취소될 수밖에 없고 또 외부에서 요청 오는 강의들도 거의 중단이 돼 있어서 하이패밀리는 되게 춥고 배고픈 시간을 보내고 있죠. 어쩔 수 없는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예, 잠깐 멈추지만 또 그러나 생각해보면 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책도 집필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가정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대규모 행사 위주에서 또 소규모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열린 공간에서 자연 속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언어 중심에서 신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방향성들을 저희가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이번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교회가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세워갈까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코로나 이후에 가정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재충전의 시간이면서 또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내 문제도 상당하다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콕 족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일 첫 번째 가족 내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툴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옛날 같으면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는데 도망갈 때도 없고 피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문제는 부딪혔을 때에 이걸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갈등을 잘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갈등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면 그대로 갈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갈등들을 잘 예방해야 되는데 예방하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다시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고요. 큰 갈등이 반복되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가족 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런 문제가 이번 사태로 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쌓여있던 것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다. 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되게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바다 위에 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다 올라와서 떠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라는 태풍이 물어닥치니까 그 전까지는 수면 밑에 이렇게 잠재해 있던 그런 가족 내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되게 건강한 가정들은 공간의 거리하고 심리적 거리가 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집콕할 때 가정 안에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가정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 직면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청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콕 때문에 그동안 잠재해 있던 그런 가정의 문제들이 수면으로 떠올랐으니까 이 기회에 이제 우리가 대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 또 집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강화를 하면서 유튜브에 하이패밀리 TV를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컨텐츠가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한 집콕 몸놀이.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져 있으면서 몸과 몸을 가지고 재밌게 놀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는 거. 예, 그리고 대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실내에서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자연 치유 공간인 파우제라는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한 부부 상한 감정 치료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감을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네. 사실은 이번에 여성들, 특히 엄마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을 위한 코로나 특별 휴가를 하루짜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은 숨 앤 쉼이라 그래서 집을 잠깐 탈출해서 마음껏 좀 숨 쉬고 마스크 벗어던지고 마음껏 숨 쉬고 쉬면서 다시 그런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 어딘가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인파로 북적거리는 놀이동산을 또다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양평 자연 공간에서 가족 몸놀이 축제를 이제 기획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엄마 아빠가 놀이터가 되고 엄마 아빠가 놀이기구가 돼서 엄마 아빠하고 재밌게 놀면서 가족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우리가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시적으로 언제라도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과 그리고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상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라도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가족 심리 통합 지원책에 대한 내용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좀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과 치유의 필요성을 사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잠시 좋아졌다가 또 다시 나빠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상담과 치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은 상처가 생기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햇빛을 쬐입니다. 몸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몸의 병이 생기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치료했다 그래서 영원히 병이 걸리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잠깐 치료받아도 또다시 감기에 걸리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인 거죠. 네네. 예, 오히려 치료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병을 심리적 감기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심리적 감기가 걸렸을 때 빠른 속도로 대처를 하게 되면 더 심각한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마음의 병도 우리가 조금 아플 때 얼른 전문가를 찾아와서 감추지 말고 드러내고 원인을 치료한다면 정신의 병으로 다시 이동하지 않죠. 예, 정신의 병으로 이동하게 되면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훨씬 치료의 시기도 길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아플 때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당장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신다면 아주 쉽게 우리가 그래 마음의 병쯤은 금방 떨쳐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뭐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돌아봄의 시간을 또 갖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죠. 우리가 코로나가 어떤 의미에서 틀림없이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맞죠. 위기를 또 다른 말로 풀어보면 우리가 위험 속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번에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피할 수 있는 보루가 다 가정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들게 된 거죠. 덕분에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책을 이만큼 많이 읽을 때가 또 있었을까요? 책 판매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예. 책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아마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거 보면서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너무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서도 이제 어린이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글쎄요, 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할 할 거거든요. 대표님께서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보통 가정의 달 5월은 축제처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건데 네. 대단히 우울한 축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의 기능은 더 중요하고요. 힘을 빼는 말 대신에 우리가 힘을 공급하는 그런 언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라는 공공의 적에 맞서서 우리가 부부들은 가정 안에 유일한 아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공격적인 언어보다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따뜻하게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처를 보듬어 안는 그런 공감의 언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어쩌면 지나가리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네. 공감의 언어. 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이패밀리 김양숙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